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양산형 리코2 2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저는 소요고요. 저는 회화입니다. 예이.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못했던 근황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원래 알바로 일하고 있던 장난감 가게에 정직원으로 일해보기로 했고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아니 정직원이 됐으니까 이제 9시간 일하잖아요. 네. 근데 휴게 시간 1시간 제외하고 면 8시간인데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저번에는 이제 6시간을 일했었는데 출퇴근 전후로 뭐 할 수가 있었거든요.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뭐 아니면 건프라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그 출퇴근 전후로 짬짬이 뭔가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9시간 일하니까 출퇴근 전후로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하기 전후로 어디 가게 같은 데를 가거나 이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특히 일하는 곳 주변에 있는데 잠깐 들르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 지점에서 어디 간다던가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약간 그렇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뭔가 변화가 바로 확 와닿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건담 베이스를 들렀다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놓쳤죠. 아하. 그리고 이제 양산형 리코 3가 나오면서 양산형 리코 3 콜라보레이션 MG 자쿠2가 발매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프리미엄 반다이라고 한정판을 팔 때 언제부터 팔지를 알려주고 파는데 갑자기 기습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휴게 시간이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마라샹궈 시켜 먹고 먹다가 다 먹고 이 닦고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이미 품절됐다는 거야. 쉣.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나온 그 한정판이 되게 색감이 막 알록달록해요. 맞아. 근데 저는 그 자쿠를 좋아하는 게 자쿠의 그런 어떤 정말 전쟁에 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밀리터리한 느낌이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너무 알록달록한데 저는 알록달록한 와중에 그냥 새하얀 색깔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얀색이 들어갈 거면 약간 조금 누리끼리 하거나 그레이톤이거나 해가지고 약간 더 로봇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새하얀 색깔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약간 난잡한 색깔인데 그래서 웃돈 한 4,000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냥 안 샀습니다. 아하. 너무 속상해가지고 놓친 게 속상해서 안 사가지고 혜화한테도 제가 링크 보내주긴 했었는데 오히려 제 취향이었어요. 저는 알록달록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고로 피규어란, 자고로 캐릭터란 알록달록해야 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스마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노란색, 빨간색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자쿠가 딱 그 색깔인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정말 비슷한 색깔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랑 세트로 놓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오픈되면은 소유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기도 전에 이게 바로 이렇게 오픈되고 품절이 돼버리니 저도 살짝 의욕을 잃어가지고 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매 날은 내년 1월이어가지고 그쵸. 그때까지 좀 고민의 시간? 그러니까 웃돈을 주면 못 구할 건 아니고 뭐 웃돈 주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너무 갖고 싶으면 줘야죠 뭐. 그 MG 자쿠, 그러니까 MG라고 하면 100분의 1 스케일이어서 좀 큰 건데 또 그게 또 자쿠가 명품이어가지고 만들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근황, 제가 전자책 리더기를 구매했습니다. 맞다. 이게 대학교 4학년 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아이패드를 사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원생이 되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은 몇
페이지 정보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몇 페이지에 있다가 되게 중요한데 전자책은 페이지 정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갖고 싶긴 한데 어차피 책은 종이책을 사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빌리거나 그래야 될 일이 많아서 뭐 그러니까 좀 뒤로 미루다가 살까 말까 하고 가다가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논문을 잠깐 등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독서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예비군에 가면 그 훈련과 훈련 사이에 대기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또 뭐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추리소설을 하루에 한 권씩 봤는데 아,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비는구나.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예비군 4년차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만 가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오닉스 북스 리프 3를 샀어요. 리프 3라고 하면 7인치의 물리 버튼이 달려있는 전자책 리더기 중에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기계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인데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대략 21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19만 원짜리 핫딜이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발 가격은 오닉스 북스 리프 페이지란 이름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정발이 되면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한국 전용으로 되어 있고 AS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전자책 리더기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다. 두 번째는 눈이 안 아픈 그러니까 태블릿처럼 백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눈이 아프진 않은데 밤에 독서하기에 독서등 켜놓고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하고 보면 눈에 별로 안 좋은데 전자책 리더기 같은 경우에 화면에 프론트 라이트를 뿌려주기 때문에 밤에 독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책 읽다가 자면은 핸드폰 쇼츠보다 자는 것보다 훨씬 맞아.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책 리더기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뭐랄까 그 논문을 등진 자의 독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만간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뵙거나 아니면 해적방송을 통해서 전자책을 큐레이팅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볼까 생각 중인데 좋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그 소유가 전자책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살짝 혹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딱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전에 쇼츠보다 자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종이책에 요즘에 자꾸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절여지다 보니 그래서 그리고 무거워.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만 해도 엄청 두껍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보기에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또 불 켜러 가기도 귀찮고 불 끄고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전자책을 고민을 저도 요즘 하고 있어서 당근을 열심히 뒤져보고 있는데 최근에 크레마 모티프가 13만 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라질 텐데. 그래서 좀 자신이 있어질 때 사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와중에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제 근황으로 슬슬 좀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너무 지겨워진 거예요. 또 새로운 또 재미를 찾아보고자 다시 또 스위치로 넘어갔습니다. 오, 뭐 하고 계시죠? 다시 스위치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포켓몬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마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닌텐도 DS 때 디아로가를 정말 재밌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DS를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뺏기고 긴 공백을 가시다가 이제 스위치를 이제 제 돈으로 사게 됐는데 이제 동수부님이 너무 많은 것을 이뤄냈고 해서 이제 제 동생이랑 이제 같이 재밌는 거 없을까 얘기를 하다가 쟤도 갑자기 포켓몬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소요가 또 저기 그 해적방송 때 포켓몬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옛날에 저의 그 했던 것도 떠올랐고 그리고 제 친구가 또 아니 스위치가 있으면서 포켓몬을 왜 하다냐 약간 이런 또 약간 그릭 당해가지고 그래서 스크래치? 그릭 당해서 클래식
유력하다고 하는 그 포켓몬을 이제 또 당근으로 구입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샤이닝 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샤이닝 펄 아니면은 그 다이아몬드? 그거 둘 중에 고민하다가 다이아몬드로 샀어. 샀다고? 예. 자네 내 방송을 듣지 않았구나. 아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그래가지고 너 나보고 뭐 했냐길래 난 디아루가를 했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을 좀 살리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해라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산 거거든. 아니야? 취소해?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십시오. 헐. 왜냐면 디아루가를 하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미친 포덕으로서 네. 아무리 게임을 그지같이 만들어도 다 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산 게 샤이닝 펄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버전입니다. 이거는 포켓몬 팬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어. 싸가지가 없는 진짜? 게임이에요. 왜냐면 그 본가 게임을 외주를 줘가지고 말이 돼? 외주를 준다고? 4세대 리메이크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하.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졌다고 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있는 DS 잘 찾아가지고 디아루가를 하시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켓몬 스위치로 입문한다고 하면 소드실드를 가장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소드실드가 되게 뭐랄까 솔리드하다 그래야 되나?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해요 게임이. 그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스토리에 대한 호불호는 있는데, 근데 뭐 포켓몬스터의 스토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꼭 소드실드를 추천하는 편이고, 부다샤펄 물론 이제 애정이 옛날에 4세대의 애정이 강하신 분들이 즐기면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4세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돈 뺏는 느낌. 아하. 그러니까 잘 만들면 되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는 느낌이 강해서 그 작품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쩐지 싸더라. 그리고 그래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 그래? 오. 오랜만에 하기엔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포켓몬이라는 게 여러 개 다 하면 좋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왜 소유한테 물어볼 생각을 못했지? 아유, 바보. 네, 개인적으로는 소드, 실드를 추천드리고, 네, 그게 제일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시스템상의 결점들이 좀 있는데 소드 실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많이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포켓몬 중에서 가장 시스템적으로 훌륭한 게임인 것 같아요. 어허. 일단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없어요. 일단 이거 해보고 또 하나하나씩 또 네네네.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라고 할 때 게임을 접지 말고 소드를 한번 사서 한 번 더 포켓몬에게 기회를 줘보시라. 만약에 부다샤프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라, 이런 말씀을 포덕으로서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조언을 얻어보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지인들이랑 만나가지고 연극을 하나 봤죠? 맞아요. 벚꽃동산. 맞아.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을 그 외국인 연출이 재해석한, 되게 한국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 되게 특이한 작품을 봤는데,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 어디지? LG 아트센터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어땠나요? 저 그래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본 것 같은데. 막, 와, 재밌다 이것도 아니고, 별로다 이것도 아니고, 무난무난?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오잉? 뭔가 우리 급하게 집에 오느라고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맞아. 근데 확실히 무대는 이쁘더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대본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해석하는 걸 좀 그러니까 원작에 대한 해석을 잘 한 다음에 그걸 재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벚꽃동산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가진 시대적인 배경을 현대의 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많은 포인트들을 살짝 흐릿눈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옆에서 난 그냥 재밌게 봤는데 다들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다 대고 나 이런 게 아쉬웠는데 이런 얘기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작을 아직 못 봤고 일단은 저도 못 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왜 저런 대사가 나올까를 추측하면은 그 시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봤으면은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그 온라인 극장 있잖아요. 거기에 벚꽃동산이 올라와 있다길래 저는 그거를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응. 저도 저도 그러면 얼마 안 할걸? 이번에 쉴 때 저도 그럼 그거 한번 보고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유리병 편지 혹은 제 블로그에 또 남겨볼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재밌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벚꽃동산에 대해서 또 되게 왜 계속해서 체홉의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을까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톤 체홉이 이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왜 그의 희곡이 대가인가 그걸 알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밌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형 리코 2 6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보자고. 자, 갑자기 5화까지 그 회사 만들기를 하고 뭔가 진짜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던 드림크레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꾸벅꾸벅 졸면서 차에 타여 있는 리코가 보이고 갑자기 운전석에는 전작의 그 짱남 이케맨 오이시 센파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너무 반가우면서도 무슨 상황이지? 남자친구인가? 대박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골집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리코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리코가한테 오이시 씨가 막 뭐 말을 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누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더니 야, 쟤 아이스크림 좀 갖다 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이시가 그런 거구나. 아이스크림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신용을 하니까 다른 거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리코와 오이시상이 남매인 세계인 겁니다. 이거 완전 실망인 거이. 그래서 오이시상은 작중에서 코모카이 료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실망스러움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한 양산형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리코는 이제 오빠한테 오빠 슬슬 연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둘이 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마트에서 뭐 수박이랑 이런 음식 사가지고 가든 파티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아빠는 등산에 가서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대박. 그래서 이제 옆집 언니와 함께 이제 파티가 시작되고 고기 먹고 이러면서 하는데, 뭐 이 언니는 고기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야채만 많이 줘? 이러니까 넌 야채 부족이야. 그러니까 막 뭐라 하니까 엄마가 근데 넌 야채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넷은 가족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근데 중간중간 카메라는 뭔가 초조해하는 오이시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커스합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리코는 오빠와 함께 만들었던 마징가 프라모델을 발견하는데 그 날개 한쪽에는 리코, 한쪽에는 료타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거 하면서 오빠한테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오이시가 언니한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코가 벙 쪄가지고 둘이 사귀었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오이시 그게 또 언니가 너무 좋아 이러니까 오이시가 기타를 두둥기면서 말도 안 되는 세레나데를 불러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리코도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도 함께 그 충격을 받죠. 약간 짱구 극장판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아니 갑자기 스타트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우시가 나오는데 또 오우시가 오빠야. 갑자기 이상한 청혼을 하더니 이상한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풍같이. 근데 리코도 뭐야 나만 몰랐어? 이러더니 이 병맛스러운 노래를 들으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메타적인 거죠. 혼미해지는 리코와 함께 혼미해지는 어떤 시청자. 진짜. 이런 느낌. 그리고 혼란에 빠진 리코는 야지마 모형점 앞 벤치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 역시 꿈이었구나 하고 있는 순간 손에 들려있는 마징가를 보면서 꿈이 아니었구나. 자, 이런 리코에게 그 신형 마징가 프라모델을 권하는 야지마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리얼하고 고밀도로 조형된 마징가를 조립하면서 이제 세월의 격차도 느끼고 서운한 마음도 정리하고 축하를 준비하게 되는 리코. 그러면서 다 만들었다가 구형 마징가와 신형 마징가의 어떤 날개를 교체하는 믹스 빌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똘똘똘 뭐지 이거?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보강제로 해가지고 막 붙이고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 고급 기술을 쓰던데 믹스 빌드 그런 걸 이제 다른 부품들의 다른 프라모델에서 나온 그런 파츠들을 섞어서 조립하는 걸 믹스 빌드라고 하는데 이런 믹스 빌드를 하면서 서로의 날개를 교체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교체하는 마징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리코를 픽업하러 온 이제 류타에게 야지마는 비장하게 악수를 건네죠. 나 야쌍 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 맞아. 친해지고 싶어 정말. 그리고 차 안에서 리코는 프라모델을 건네면서 서로 뭐 담담하게 아니 나도 이렇게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뭔가 가족들이랑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참을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오우시 어쩌면 파우릭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 파우릭이 거의 우리의 밈이 됐어요. 네, 저희가 벚꽃동산 보고 오면서 아니 이거 무슨 파우릭 파티 아니냐며. 이거 나이스한 파우릭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시 남은 휴가를 즐기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니시린의 벤시를 재밌게 본 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만약에 이니시린의 벤시를 봤다면 일단 다 안 봤을 수도 있고 그치. 보다 껐을 수도 있고 보고 나서 이거 뭐야 하고 저편을 치워놨을 수도 있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정을 갖게 되고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더 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뭔가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게 약간 이런 방송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재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뭐랄까 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 벚꽃동산도 막 이제 다 보고 나오는 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막 대가리 꽃밭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렸는데 단순히 이제 대가리 꽃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파우릭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씩 교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산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왠지 반가워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양산형 리코로 입문을 해가지고 건담도 만들고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또 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7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7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다이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는 에어리얼. 사실 이 에어리얼이 엊그제까지 그 인터넷에 재고가 있었는데 온라인 스토어에 재고가 있었는데 막 살까 말까 하다가 배송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만약에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였으면 수원 건담 베이스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배송비 3,000원까지 내려니까 뭔가 좀 아까운 킹 거지. 받아가지고 안 샀단 말이죠. 근데 에어리얼이 어쨌든 계속 재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재입고 때는 한번 사가지고 헤어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얼이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7화에서는 투자자들 앞에서 노코루나를 발표하는 리코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나름대로 좀 기대받는 기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인 아사히는 그렇게 사장으로 주목받는 리코가 내심 좀 부러운 눈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카도가 옆에서 그 질투심을 꿰뚫어 보게 되죠. 그리고 아사히는 그렇게 야지마 모형점에 갑자기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가쁜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봐 여기는 모형점이라고 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지마는 결투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아사히는 사장을 다시 정하자라는 가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와 리코는 짱겜뽀를 해서 사장직에 도전하는 그런 그 게임을 제안하게 되고, 그렇게 사장직에 네, 여기서 다른 직원들은 뭐 그런 걸로 정하냐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들의 룰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짱겜뽀를 하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직원들 쿠마모토랑 우시로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점도 단점도 다 신세대인 리코와 장점도 단점도 다 옛날 사람인 아사히 사이에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드림 크레이지는 가위바위보 대회를 꽤나 본격적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코와 아사히는 야지마 모형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지마는 그들에게 에어리얼을 권하는데, 제가 이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건담의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라고 하는 시리즈에 등장을 해요. 제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담은 사실 수성의 마녀가 전부인데, 네, 수성의 마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그 학교 얘기가 나와요. 학교 짱을 공식적으로 정해가지고 학교 짱이 되면은 건담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유력 가문의 어떤 딸인 이제 미오리네의 그 미래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옛날에 어떤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짱이 되려면은 결투를 해야 되는 거죠. 결투로 짱이 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사 중에 승패는 모빌 슈트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조종자의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외치고, 이제 뭐 그리고 이 결과에 승복하고 뭐 이런 대사를 외치고 결투를 딱 시작하는 그게 약간 문화인데, 이게 이제 에어리얼과 결투라는 걸 엮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함께 에어리얼을 이제 리코 아사히가 만들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 진심으로 건프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아사히를 보면서 리코를 보면서 아사히는 무언가를 느끼는 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짱겜 대결입니다. 근데 사전 이벤트로 키즈모랑 이누즈카가 대결을 해요. 이 사람들 진짜 개그 담당이에요. 막 MZ다 뭐다 하면서 막 놀리지만, 여기서는 사실 일본에서는 MZ세대라고 안 하고 Z세대라고 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누구보다 재밌게 즐겨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승패는 하늘의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흉내를 내요. 그 수성의 마녀를 흉내를 내고, 이제 그 우시로다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도 이제 수성의 마녀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따라서 하죠. 그리고 승자는 주먹을 낸 리코와 가위를 낸 아사히 사이에서 리코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사히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지에 따르면 둘 다 긴장하면 주먹을 내는 버릇이 있는데, 아사히는 그걸 알고 가위를 낸 거죠.
그래서 직원의 질투인 거잖아요, 사실. 내가 사장인데, 사장 다시 뽑아라고 하면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치. 이거를 진심을 다해서 받아주는. 좋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누가 사장이 될지라고 말해주는 어떤 리코의 큰 그릇을 인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럼 리코가 하나의 어떤 기업, 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7화부터, 그러니까 6화는 쉬고 7화부터는 이제 리더가 본격적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리코의 모습을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8화 리코 수행하다 편인데요. 야지마는 가죽 자켓, 그러니까 탑건에서 입을 법한 G9 자켓을 딱 입고 비장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하다가 바로 사고가 나게 되죠. 한편 드림클에는 최종 스피치를 남겨두고 있고 리코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얏상의 교통사고를 알리는 아오의 라인을 보게 됩니다. 얏상은 두 팔이 골절돼서 원래 참가하려고 했던 건프라 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는데 리코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리코는 정중히 거절하고 나가다가 과거 챔피언이 되어서 프라모델은 자유다를 외치고 있는 야지마의 옛날 영상을 보면서 그래, 대신 출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스피치 준비와 그 다음에 대회 준비 사이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리코의 모습이 보여지고, 웨더링의 아오, 디테일업의 마이카라고 하는 그 걸그룹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리코한테 새로운 기술들을 전수해주게 되고, 그래서 웨더링하는 법 배우고 디테일업 파츠라고 해서 그 프라모델 기본 키트 말고 추가 파츠 같은 것들을 또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 구매해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죠. 네. 그리고 스피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림크레도 이제 어엿한 스타트업의 모습을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라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 바로 치에미. 깍. 전작의 그 치에미 짱이죠.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자쿠에게 자쿠네라고 부르는 그 전작을 봤던 팬들이라면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이제 아오 짱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치에미는 정말 그 저번 작품의 최고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원당장 치에미의 어떤 그런 등장이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격려직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드림크레이지와 퍼펙트 빈즈 이 둘이 약간 겹치기 때문에 그 둘을 후원하고자 했던 어떤 후원자는 이제 추가 연장 프레젠테이션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고 2주간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기술을 습득한 리코는 탑건에 나와 유명해진 F-14 이제 전투기 프라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완성하기에 도전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얏상은 야지마 모형점에 이름을 걸고 대회에 출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얏상이 이미 부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구라였던 거죠. 리코에게 이제 리코를 자신의 정식 후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야지마가 그 전에 대해서 우승을 했던 작품인 그 보톰즈 작품으로 보톰즈 프라모델로 만들었던 그 디오라마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보톰즈라는 되게 유서 깊은 약간 전쟁 로봇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로봇 이름이 보톰즈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야지마가 사용한 건 기본 모델인 스코프 독이고 되게 자쿠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프라모델이 HG 기준으로 3만 원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반다이의 모든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에어리얼이 16,000원이 안 돼요. 15,400원인가 그런데, 근데 이건 에어리얼이 지나치게 싼 것도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좀 디테일 많은 HG 프라모델이 2만원 선에서 끝나는데 얘가 3만원이나 하면 좀 많이 비싸가지고 사서 만들어볼까 하다가도 가격 때문에 내려놓게 되긴 했는데 언젠가 이 장마 기간이 모델러들이 에게는 되게 안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 도색하기 되게 안 좋아가지고 도색이 잘 안 돼요. 습하면은. 그래서 이제 습한 기간이 끝나고 좀 건조해지면 보통즈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게 비싼 그래서 거구나. 보통즈 그러니까 되게 비싸고 이게 건담 프라모델이 되게 견고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즈는 건담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고 파츠도 약간 잘 빠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샀는데 리코2에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또 한번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자, 9화 리코와 나카노의 싸움. 네. 9화입니다. 리코의 성장에는 프라모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카노는 야지메아 모형점에 방문해서 견제를 합니다. 드림 크레이지는 한편 고령층이 사용하기 좋은 앱 개발을 위해서 분투를 하고 제법 좋은 성과를 내고 퍼펙트 빈즈는 PB 상품에 열중을 합니다. 네, 이제 연장 프레젠테이션에서 두 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네. 드림크레는 노코루나의 보급을 위해서 이제 앱을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면 퍼펙트 빈즈는 어떤 그 식 문화에 대한 어떤 변혁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PB 상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량과 영양소나 칼로리를 이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 개발에 열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파이널 스피치가 시작하고 선택받은 쪽은 무려 드림 크레이지입니다. 와우. 그래서 키즈무라가 이제 나카노를 위로하면서 이제 나카노의 리더십은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면 리코를 보면은 어떤 두드러지는 리더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랑 좀 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리고 야지마 모형점에 가서 리코와 나카노가 이제 있는데 나카노가 양산형이란 단어에 또 꽂혀가지고 이런 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라고 하니까 뭐 이제 야쌍이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죠. 근데 또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에이스 파일럿용 기체가 있다. 그것은 바로 HD UC 자쿠2 샤 전용기입니다. 이 자쿠 같은 경우에는 자쿠2 같은 경우에는 바리에이션이 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체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쿠는 C형, J형, F형 뭐 이렇게 있어요. 초기형, 우주형, 지상형 이런 자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약간 변형이 된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설계돼서 약간 버니어가 좀 추가로 달려있는 그런 자쿠가 S형 자쿠라고 있어요. 지휘관용 자쿠 있는데 그 S형 자쿠는 지휘관들에게 보급되고 특별한 에이스 파일럿들에게는 퍼스널 컬러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건담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유명한 파일럿인 건담의 파일럿이 이제 주인공 아무로와 샤아가 있는데 샤아가 이제 붉은 자쿠2를 타고 처음 등장해서 이 퍼스트 건담과 빨간 자쿠가 어떤 싸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건담 팬들에게 가장 건담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기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선택된 샤아 전용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리더인 나카노와 되게 비슷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차 전용기 만들기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한편 이제 승리를 서로 이제 축하하고 있는 신지와 아사히는 근데 리코가 드림크레에 있는 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죠. 자, 리코는 샤아 전용기의 붉은색을 양산형의 그린 컬러로 다시 뒤덮고, 근데 이제 어깨 스파이크만 전작의 리코가 처음 만들었던 자쿠처럼 빨갛게 남겨놓고,
나카노는 더 진한 붉은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초록색을 또 칠했어?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리코가 저는 양산형이 좋아요. 눈이 띄면 표적이 되기 쉽죠. 라고 얘기하고 나카노는 그러면서 이제 리코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이제 야쌍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패배를 하고 나서 분했다. 그 분한 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눈물도 조금 흘려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이 리코가 눈에 띄면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샤아 전용기를 잘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 양산형은 되게 국방색 컬러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되게 어두운 우주 환경에서도 아니면 이제 지구 전투 상황에서도 눈에 잘 안 띄는 컬러로 만들어진 건데 샤아 전용기는 군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이렇게 화려해 버리니까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샤아 전용기를 이제 자쿠 1 하나, 2 하나 이렇게만 하나씩만 갖고 있거든요. 초록색 자쿠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대사가 저한테 약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회사로 돌아간 리코는 이제 나카노가 프라모델의 재능이 있음에 질투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질투를 느껴본 건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카노는 정말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일로서 처음으로 나를 능가했던 대상인 리코에게 분함을 느꼈다면 리코는 프라모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 만들어 보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나카노에게 분함을 느꼈던 거죠. 이제 그걸 캐치한 신지가 너 드림크레이지에 있는 게 어때? 더 즐거운 게 있으면 그만둬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인복이 미쳤어. 진짜 이런 사람이 사주가 어디 있냐. 사주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9화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코루나는 순조롭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드디어 리코의 프라모델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자는 바로 사루 와타리상입니다. 빠밤. 그 전작의 YB 3인방 중에서 지금까지 출연하지 못하고 있던 그 분이죠. 계속 안 나오다가 여기서 사회자로 나오게 됩니다. 전작에서 이벤트 1부 출신의 과거의 엘리트였지만 의욕을 살짝 잃으신 그분. 그분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총 배틀을 하는데 한 명은 이제 건담, 한 명은 이제 함선, 그리고 리코는 이제 야지마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보톰즈를 가지고 결투를 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리코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일단은 3개의 보톰즈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형의 디오라마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8시간 수면을 하고 와야겠어요 이러고 퇴근을 해버립니다. 한편 노코루나는 목표치인 1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 50만 다운로드를 돌파를 해서 순조로운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안에서는 슬슬 이제 다른 참가자들은 윤곽이 드러나는데 리코의 작품은 오리무중. 그리고 이튿날 5시에 집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좀 갈피와 아이디어를 좀 찾기 위해서 도그런에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드림크레이지의 성장을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제작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좀 3기였다가 총 5기의 스코프독을 만든 리코는 각각의 개성을 살려서 웨더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넘은 런너를 활용해서 이거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디오라마를 이렇게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런너를 보면은 크고 작은 네모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보면 하나의 장면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신지와 아사히의 그 드림 크레이지 직원들이 모두 응원을 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코무카이 리코 이키마스 라스트 스퍼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드림 크레이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디오라마를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카노를 상징하는 붉은색 보텀즈를 만드는 것이 킬링 포인트죠.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빨간색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5개의 초록색 보텀즈를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막 한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빨간 보텀즈가 이제 뒤편에 하나 살짝 있는 거 보면서 이건 나카노인데? 하면서 더 반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어진 타이틀 제목은 지난 1년간 네. 이라는 제목으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지키고 있는 5개의 어떤 보텀즈와 이제 오아시스 옆에 살짝 꼽살이 껴있는 빨간 보텀즈. 그 결과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성공한 드림 크레이지는 도그런에서 졸업하고 자신들만의 사무실로 이사를 가고 드림 크레이지를 그만둔 리코는 이동식 카페 가게를 차리고 자신이 만든 프라모델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신지와 아사히가 어떤 걸 하고 싶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2가지를 연결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나아가게 된 거죠. 네.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야지마 모형점에 준우승 타이틀과 함께 웃고 있는 리코의 사진이 보이면서 결과는 준우승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보면서 드림 크레이지가 생각보다 너무 성공해가지고 맞아. 리코 좀, 그리고 리코의 이동식 그 가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리코 약간 아쉬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없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상적인 동료들과 이상적인 성공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시련과 실패가 결여되어 있는 맞아. 비현실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현실적인 작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는 쓸데없이 차라리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줘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쓸데없이 실패 서사 같은 거를 1-2개씩 애매하게 껴넣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또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또 그 극복하는 과정들이 또 되게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런 요소들이 없으니까 피로하지 않게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번 시즌 1이 이 키워드가 칭찬, 이번 시즌 2의 키워드가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동료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경쟁자와 또 평가자들이 보여주는 크고 작은 믿음들, 그것이 이 불안한 20대의 청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사실 그렇게 너라면 너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거야. 너라면 너가 리더가 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해도 괜찮을 거야. 너가 괜찮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해봐. 이런 말들 사실 듣기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맞죠. 그게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긴 한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에 사실 대부분은 무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그 정도면 너면 그냥 대충 잘할걸? 잘 모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되게 귀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귀한 말을 잔뜩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있던 양산형 자쿠, 리코 자쿠, 전용 자쿠, 이제 HG 모델도 색깔이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싸. 응.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마켓에서 5만 얼마에 샀거든요. 짱 근데 3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으니 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5만 원이면 MG를 살 수 있는데. 와 진짜 비싸다. 그러니까 뭘 알았으면은 번장해서 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서 샀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산 게 이거였어가지고 좀 비싸게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하. 하지만 이 내 어떤 추억을 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시리즈물은 이게 원의 기대를 못 미치잖아요. 2가. 근데 이제 이번에 양산형 리코 2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세계의 리코를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좀 비슷한 결이지만 새로운 이야기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전작이 떠오르는 그런 요소들과 그리고 전작에서 느꼈던 좋은 그 이미지 그러니까 막 건담 만들기 ASMR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응원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좋은 부분들만 이렇게 2에서도 슉슉슉슉 뽑아서 온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보았습니다. 전 2는 1보다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 같은 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 좋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3가 이제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방영될지 아직 정보를 찾지는 못했는데 예고편을 봤거든요. 그 리코 역할, 코모카이 리코 역할을 맡은 그 요다 유우키라는 배우의 인스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제 3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혜화한테도 공유를 해줬었는데 팔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들이 나오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그 아사히랑 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시로드다가 이제 뭔가 메인 서사에 좀 더 깊게 관여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 편도 패러럴 월드라고 하는데 과연 신지와 아사히 정들어버린 이 두 친구가 언제 다시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기대와 걱정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게 잘 번역돼서 접할 기회가 있으면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겠죠 뭐. 네. 여러분도 이 드라마 보고 뽐뿌가 좀 오셨다면 간단하게 건프라를 조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프라가 생각보다 방이나 사무실 어딘가에 뒀을 때 생각보다 예뻐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방에 두기 싫어가지고 안 만들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쁩니다. 애정도 많이 생기고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다이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고 하니 뭐 지나다니다가 에어리얼 구하실 기회가 있으면 에어리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조형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와 추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한마디 방금 한 거 아니었어요? 한마디 그러면 둘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미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아직 뭔가 마음에 드는 취미를 못 가지신 인도어 취향의 분들 아웃도어 취향이신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집에서 주말에 쉴 때 혼자 좀 힐링하고 싶은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석자수, 뜨개질, 아니면 컬러링북 이런 거, 아니면 그 나노블럭 이런 거 좀 하다가 뭔가 좀 더 집중할 만한 더 하드코어한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어가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프라모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에어리얼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에어리얼 그냥 버전이 있고 개수형이 있고 퍼펙트 어쩌고가 있고 막 3개 H지만 3개가 에어리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회사 생활에 찌들어 있는 분들 회사 생활에 좀 많은 현타와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약간 그 우리나라에 미생이 있다면 일본에는 양산형 리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생은 약간 공감 포인트들로 약간 나의 마음들을 찌른다면 약간 양산형 리코에서는 현실적인 그 회사 분위기에서 약간 이런 이상적인 동료들과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마 다음에 선정될 작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도 파묘와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가 되지 않을까 와우. 라고 지금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품 아마도 다룰 계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봐보시고 오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왕.